오늘은 범죄자는 범죄자적인 발상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아동 강간 살해범이라는 의심을 받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이후 한국은 범죄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생각하는 발상은 모든 것이 범죄적입니다. 지금 8.15 사면 복권에서 절대로 사면 복권해서는 안 될 조국과 최강욱이를 사면 복권시켜서 검찰총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윤미향이 이런 악질범들은 사면 대상이 아닙니다. 사면은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런 일종의 정치적 탄압을 받은 사람인데, 조국, 윤미향이 그리고 최강욱은 대법원에서 범죄자로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사면 복권했다라는 것은 이재명이 범죄자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가장 뚜렷한 증거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조그만한 일로 정치 탄압을 받은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사면은 정치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형사적인 사건을 사면했다는 것은 앞으로 한국이라는 공동체는 도덕성이 없습니다. 조국이 희희낙낙 그리고 최강욱이 검찰총장이 된다고 유튜브 나와서 희희낙낙 그리고 있어요.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은 아동 강간 살인범으로 의심을 받는 이재명이 정치적 리더가 되면서 도덕성이 무너지고 거짓과 가짜 뉴스를 온 세상에 퍼뜨리면서 한국 사회는 쇠락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바로미터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예요. 온갖 공산 좌파와 안기부에서 정치 공작을 했는데 자유우파들이 단결해서 이재명을 처단시켜야 된다는 그 여론이 지금 국민의힘 당에 반영이 돼서 조경태, 김건식, 안철수 등등이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자 지금 유튜브에 온통 김건희 여사가 줄리다, 마담이다, 결혼을 수십 번 했다, 남자들이 브레콜이다, 김건희를 보면은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김건희의 엄마 최은수는 60, 70대의 꽃뱀이다, 온갖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그대로 둘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캄보디아를 욕하기 이전에 한국 사회를 바르게 세우려면은 이들을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 이것들을 용서하면은 앞으로 내에 100년 내에 한국은 사기공화국에서, 사기꾼 천국에서 남 뒷담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런 국가 아닌 국가가 된다. 이번에 10원 케이스로 지금 유튜브에 스픽슨가 여기 나오는 사람들 온갖 최강욱이 누구한테서 들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물론 형법상 공적인 인물은 욕을 해도 되는 거예요. 욕을 먹을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욕을 해도 되기 때문에 형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북두시민혁명군이 말하고자 싶은 것은 내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마지막 기회니까 지금 이재명을 앞에 세우고 쉽게 말하면은 그 부안해동하고 남을 속이기를 좋아하는 전라도를 앞장 세워서 범죄자, 경상도 범죄자 이재명이 박은정이 저거 신랑 검사로서 수사를 하고 구속시킨 후 그 피해자로부터 20여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 변호사 수임을 해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고발을 했어요. 이거 변호사법 위반이고 이거 형사처벌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박은정이 조국당에다 돈을 들이밀고 비례대표가 돼가지고 지금 검찰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박은정 부부, 이재명 부부, 조국 부부, 최강욱이 이런 놈들이 지금 전라도 사람들을 앞에 세워서 그리고 그 광주 사태의 가산점을 받은 판사들을 협박을 해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지금 경상도 사람들이든 그 외 한국을 사랑하는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런 상황을 두고 볼 겁니까? 속에 천불이 나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공황 상태에 빠지려 하고 있습니다. 숨쉬기가 힘듭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대동단결에서 범죄자 이재명 사악한 놈을 사면에 복권시켰습니다. 절대로 복권시켜서는 안 될 사람을 복권시켰는데 복권시키더라도 이재명을 처단해서 이 세 부류를 완전히 광화문 광장에서 사형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오늘 비가 와서 우연히 유튜브를 뒤적거리다가 한국의 그 독립운동사를 보면은 일본의 그 전쟁 일지가 24건인가 12건이 있는데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금 국립박물관에 딱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읽어보면은 독립군이 150명 모두 전사, 일본군, 부상자 하나 없어요. 200명 전사. 쉽게 말하면은 그 역사 스페셜이라는 1912년도에 2012년도인가 이때에 방송된 프로였는데 거기에 멘트를 하는 아나운서가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기도 없고 여러 가지 없더라도 그 지형 지물을 그 지역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독립투쟁에 있어서 혁혁한 공이 쌀에 돌나듯이라도 하나씩 있을 수 있다. 쌀밥에 돌이 하나 나오듯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몰살을 당하느냐. 이거는 전쟁이라 할 수 없고 학살이다. 그 이유를 더듬기 위해서 만드는 게 그 역사 스페셜이었어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전생 일지를 쫙 하루 전쟁에 있었던 일, 그 진지에 있었던 일들을 적어놨는데 거기에 지도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가 1888년도에 만든 지도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자 고려대학교의 남영우 교수라는 분이 주장하기를 1888년도 그때 지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일본 지도가 만들어지기 전이라는 거예요. 일본도 그 당시에 서구의 지도 만드는 지도 기법을 막 배우고 있는 중인데 일본도 없는 지도에 한국 지도가 왜 있느냐, 여기에 의문을 가지고 조사해 본 바, 그 5만분의 1 지도인데 우리가 정책을 짠다든가 할 때 대개 5만분의 1 지도라는 거예요. 그때 일본은 5만분의 1 지도, 일본 본토에도 5만분의 1 지도가 없는데 한국의 5만분의 1 지도가 어떻게 있느냐. 한국인으로 위장되고 훈련된 일본의 첩자들이 한국에 와서 청량을 해가지고 지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일본 본토 지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한국을 먼저 먹을 궁리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역사 스페셜에서 하는 것을 보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하고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지금 일본이나 미국은 한국을 들어먹으려고 그러는데 이재명은 국민들 속이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미국은 트럼프가 정통성이 없는 이재명을 흔들면서 관세를 15%,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15%를 인상시키면서 기존 25%에서 15%를 보탠 40%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15% 하는 경우도 있고, 본래 매기는 관세 40%에 15%를 보태가지고 55%의 관세를 매기는 것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예요. 지금 지도 만드는 거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미국도 지금 이재명이 이런 그 쓰잘데기 없는 놈이 대통령 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정통성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이상한 소리 하면 큰일 나니까 이재명은 한 소리도 못하고 지금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준 거예요. 지금 해방 이후에 이제껏 있었던 미국에 뜯긴 돈에, 그 돈의 전체에게 약 한 80년 동안 뜯긴 것보다 더 많은 기간 내에, 기간도 정하지를 않았어요. 3,500불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과익, 쉽게 말하면 모든 이익은 미국을 위해서 쓴다. 이렇게 협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는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발표하고 한국에서 발표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들었던 역사 스페셜을 생각하면서 지금 한국 사회는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만이 난무하고, 유튜브 보세요. 지금 스픽서 저거 뭡니까? 그 털마이나 우리는 그걸 트랙기라 그러는데, 사투리로 털을 트랙기라 합니다. 보기 싫은 놈 털을 똥트랙기라 그래요. 김어준이 같이 생긴 그걸 똥트랙기라 그래요. 그 매력은 없는데 개인적인 상징화는 김어준이 트랙기로, 똥트랙기로 잘 자기를 선전했어요. 똥트랙기를 달고 놓은 김어준이 이 유튜브에 온갖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밥을 안 먹는답니다. 김건희 여사가 감옥소에. 밥을 여러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나는 잠깐 그 구속이 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잠깐 구속이 된 적이 있었는데, 부정수표 단속법으로. 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정말 밥맛이 없습니다. 아니, 맑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콧구멍만 하는 방에다 가다 여놓으면 뭐 밥 먹고 싶겠어요. 인생은 망했지. 앞일은 캄캄하지.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 좌파들이 나와가지고 김건희는 형무소밥을 먹을 수 없다. 유동식, 미숫가루 같은 걸 먹어야 된다. 왜?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이빨이 안 맞아가지고 씹을 수 없다. 뭐 이런 소리를 해요. 아무리 그렇지만은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성형수술을 했겠습니까? 나는 지금 공산 좌파들의 그 잔인하고 악마성에 대해서 치를 떱니다. 그런 이야기나 하고, 밥맛이 있겠어요? 한 일주일. 여러분 군대 가도 한 3일 밥을 못 먹습니다. 지금 어떻는가 모르는데 북두시민연맹군이 강제징집 당했어요. 군대를. 그때 강제징집을 당했는데 1월 5일날 군대 잡혀간 거예요. 잡혀갔는데 논산훈련소에 처박아였는데 밥을 못 먹습니다. 내만 안 먹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못 먹어요. 한 3, 4일 지나면은, 그때는 밥이 그랬어요. 밥을 요즘은 찝니다. 내가 제대할 때는 밥을 쪘어요. 그 찜기 같은 데다가 밥을 이렇게 요런 사각같이 딱딱대가 살을 씻고 불려서 딱 얹어가 물을 딱 넣으면 쪄가지고 나옵니다. 제대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는 밥을 보리살이 한 5, 쌀이 한 5 정도 들어있었는데, 쌀하고 보리살 반반씩 들어있는데 그거를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밥을 꼭 풀처럼 아주 질게 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밥을 주세요. 밥이 오면은 그때는 식당이 없어가지고 다 이 통에다 담아 와가지고
배식을 했는데 그 이제 밥이 오면은 저자온 벌써 밥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 비슷하게. 그런데 한 3일 지나면은 그 밥이 모자랍니다. 그러니 김건희 여사가 밥을 묵겠습니까? 아무리 천하게 살아도 그래 돈 좀 있다는 집에 딸이고 대학을 나왔는데 물론 내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죠. 그래도 밥 줄 게나 문 사람인데 그런 밥을 처음 먹으면 먹히겠어요? 그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성형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위가 갈비뼈가 없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 자기들이 진단하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 나와서 씨불거리는 공산 좌파들은. 누가 그렇다 하더라. 김건희가 허리를 볼 적에 갈비뼈가 없다 하더라. 입을 볼 적에 성형을 하면은 이빨이 교합이 안 맞아가 씹을 수 없단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근거로 김건희는 밥을 못 먹는다. 미숫가리 같은 유동식을 먹어야 된다. 위가 없단다. 갈비뼈를 떼내면은 위가 많이 먹고 할 수가 없답니다. 뭐 자기들 이야기로 전부 다 카더라. 전 가짜 뉴스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짓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밥도 못 먹고 하는 사람이 남자는 어떻게 건너려요? 줄리다, 마다합니다, 술집 접대부다, 첫 결혼한 사람, 두 번째 결혼한 사람, 세 번째 결혼한 사람, 양재택이라는 검사와 연애를 할 적에 윤석열과 결혼을 했다. 뭐 온갖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뗄 수 있는 호적을 떼보면은 김건희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호적에 나올 거 아닙니까? 결혼 혼인신고를 했을 거니까. 그러면은 뭐라 합니까? 결혼 혼인신고도 안 하고 결혼을 10번 했다 100번 했다 지 나오는 대로 시불거립니다. 무슨 교감선생을 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의 엄마 최은순에게 몇백억 사기를 당했대요. 무슨 교육기관에 교감한 사람이 몇백억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기꾼이지. 하투 노름판에 하투를 하고 나면은 잃은 돈을 합계를 하면은 5배가 나온다 하잖아요. 지 머릿속에 지는 100원 가지 안 하고 자기가 최고로 땄을 때가 자기 돈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나면 5배의 판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형사야 좋죠. 왜? 판돈이 많아지니까 이놈들 전부 다 형사처벌을 할 수 있잖아요. 돈이 없다 해가 나 이런 게 별로 없다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과장대가 이야기하듯이. 그 뭡니까? 정대택이라는 놈은 자기가 26억인가 뭐 받아야 되는데 52억의 수익이 나가지고 반씩 가르기로 했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는데 왜 안 줬겠습니까? 그거를 윤석열이를 통해서 자기는 순 거짓말이에요. 그런 민사소송은 그 변호사들이 서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증거가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10대 빵이 나지를 않습니다. 전부 다 그 사기꾼들이에요. 내가 볼 때에는 사기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기꾼을 그걸 가지고 지금 스픽슨이 이런 데 나와가지고 내가 52억 사기를 당했다. 뭐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이 52억이 있어요. 52억이 무슨 엿장사 엿입니까? 무슨 교감이 무슨 돈이 있어가 몇백억이 있어요. 그 돈부터 자기들이 증명을 해야지. 평생을 교식에 있다가 교감이 되신 분이 있는데 내 돈이 몇백억이 있었는데 최은순한테 사기당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명수라고 하는 서울의 소리 기자가 아주 친한 척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저 이야기 하면서 자신의 외로움과 여러 가지 지금 정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김건희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에요. 얼치게 얼치. 누구가 적이고 누군가가 자기 동지인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 영부인이니까 이 새끼 내한테 뭐
정보를 빼내려고 왔구나. 내가 따뜻이 대해주면, 진실로 대해주면은 자기가 내 말을 믿겠지. 그래가 어찌 됐습니까? 이명수 기자 그 녹취록을 탈탈 털어가지고 공개를 했어요. 부분 자기 유리하게 편집해가지고 공개해버려가지고 김건희 여사는 위기를 맞은, 그런 위기 속에도 무슨 목사가 하나 가방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내가 아버지 친구인데 한번 만나고 싶다 이래저래 쑥덕거려가지고 이명수를 통해서 쑥덕거려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이러쿵저러쿵. 그게 또 폭로가 됐어요. 그게 얼치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만약에 술집 접대부나 술집 마담을 한다면 그 술집은 한 달 만에 망합니다. 술집 마담이 뭐예요? 노가다판의 반장입니다.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공사를 해주는 사람하고 똑같다 하면 됩니다. 술집에 이쁜 여자들을 한 10여 명 거느리고 들어가서 자기가 아는 손님을 불러서 그 술집에 매상을 올려주는 게 마담입니다. 마담은 술집 매상을 올려주는 거예요. 술집 마담이 무슨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술집 마담 한다고 술집 주인한테 그 호텔 사장이 야 줄리 마담으로서 일한다고 술집 사장이 그 마담으로 쓰겠습니까? 자기가 망해요. 마담 잘못 쓰면. 마담이 돈 들고 도망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김건희가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 김건희가 내가 마담 와서 마담했지 내가 술집 접대부를 하겠느냐 이 말을 또 딱 캐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김건희가 이야기했잖아. 자기는 마담을 하면 마담을 했지 술집 접대부는 하지 않는다. 마담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제 안 속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민의힘 당 대표나 최고위원을 뽑거나 그 당원들의 여러 가지 여론이 지금 전당대회에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당황을 한 거예요. 공산자파들이. 이재명의 진실은 하루하루 밝혀지고 국민들의 사면 복권에 대한 저항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총동원령이 내려 있는 거예요. 유튜브 켜기만 켜면은 김건희, 최은순, 정대택이 그놈이에요. 다 똑같은 놈들이 나와가지고 한 소리 또 하고. 물론 정권을 무너뜨렸지만은 문재인 보세요. 간신히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김건희 말처럼 우리는 문파라는 입장에서 문재인이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나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진실이 하나둘 펼쳐지자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오늘 보도를 봤습니다. 보통 한 70% 정도는 찍어야 돼요. 지금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국민들의 저항이 점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담이라고 해도 안 되고 이제는 아무것도 통하지를 않으니까 국민들이 박근혜 불법탄 때 뭐라 했습니까? 비아그라가 나오자 의무실에 왜 비아그라가 있느냐? 의무실에 전 세계에 있는 약이 다 있어야지요. 비아그라는 고혈압 약이 이 쉽게 말하면은 음경이라든가 말초신경의 혈관을 확장하는 그런 효능이 있다 이래가지고 성부전증 환자들에게서는 발기부전 환자들에게서는 성적인 그거로 용도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러나 고산지대를 간다든가 이럴 때 말초 혈관의 확대를 하기 때문에 고산지대에 가면은 혈관을 확장시켜 가지고 산소 공급을 원활한데 가지고 등산하는 사람들은 비상약품에 속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 인도라든가 혹은 고산지대에 갈 때 비아그라를 가져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청와대에도 그런 비상응급 약으로서 구비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롯데 호텔에서 세월호 사건이 터졌는데도 오지도 안 하고
비서하고 롯데호텔에서 뒹굴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상도에는 안 통합니다. 그런데 전라도는 쉽게 말하면 하멜 일지에 전라도에는 사람 속이는 거를 좋아하고 그거를 자기의 긍지로 느낀다 하잖아요. 그런데 전라도는 그런 데예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때 소위 안기부에 있었던 사람이 무슨 그 증인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딱 처음 말 그 말입니다. 속은 사람이 잘못이냐 속인 사람이 잘못이냐. 속인 사람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전라도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도를 앞세워 놓고 스픽서 그 전 전라도 놈들 그리고 그 뒤에는 범죄자인 경상도 범죄자들이 그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딜도라 해가지고 여성들의 성적인 자위기구인 딜도를 팔던 트래키, 김어준이, 스픽서 뭐 이런 놈들이 모여가지고 이명수 이런 놈들이 뒤에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소설을 줘가지고 그 소설을 퍼나르는 역할을 전라도에서 하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범죄 의심자잖아요. 지금 재판 5개 받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이런 지금 도덕성이 말살된 공동체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지금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지금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하고 똑같아요. 임진왜란 동인 서인이 갔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보니 어떻더냐. 원숭이 상이고 전쟁을 일으킬 생각도 못할 그런 깜냥이더라. 아니요, 생긴 거는 볼품이 없는데 굉장히 꿈을 꾸고 한국을 쳐들어오려고 한다. 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지금 미국에 대해서 공산자파와 자유우파는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동인서인과 자유우파와 공산자파가 벌이는 행동이 똑같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공산자파가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의 엄마 최은순에 대한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하나도 맞을 수 없다. 그들의 주장이 맞다 하면은 그 술집은 망했어야 한다. 이게 북두시민혁명군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나는 젊을 때 술도 먹어봤는데 마담이 무슨 큰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술을 먹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그 여자하고 사귀고 싶어서 그 마담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이래 애걸복걸했던 가벌관계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서 마담이면은 대단한 근세를 가진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은 마담이라는 건 그 술집 사장에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도 적당하게 챙기는 그런 사람이지 아무 능력도 없이 인물이 예쁘다고 마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인물 이뻐서 자기가 그 손님들을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 개인적인 역량에 불과하지 그게 먼 한국을 흔들 정도로 됩니까? 쉽게 말하면 정인숙 사건이라고 박정희 때 유명한 콜걸이 있었어요. 그 여자가 왜 유명했느냐? 지금 다 밝혀졌잖아요. 알고 보니까 정인숙이라는 여자를 관계를 안 맺은 사람이 없어. 알고 보니까 경호원, 대기하던 경호원, 고위 관직자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 여자와 관계를 안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게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인숙이라는 술집 그 접대부가 얼마나 큰 권한을 행사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무슨 그 김건희가 줄리고 마담이고 검찰 검사들을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한국 사회가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쉽게 말해서 결혼 여부에 대해서도 호적 성본이 하나 나온 게 없고, 또 쉽게 말하면은 그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룸사롱에 접대부를 했던 마담을 했던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계산서가 있다든가, 그 같이 일했던 여자가 있다든가, 증거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화상으로. 우리 그때 근무할 때 그 내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그 줄리라고 있었잖아. 그래. 이런 조작된 시나리오의 전화 통화록을 공개한 건 있어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게 아무거나 나온 게 없습니다. 저것끼리 희닥거려요. 전라도 사람들이야 그것 보고 좋아하겠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그 말에 속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어저께인가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잖아요. 이거는 인간 사냥이라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형사사건에도 부부간에 같이 공범을 이루어서 사건을 이루면은 애를 키우라고 한 사람은 풀어줍니다. 집행유예 풀어주고 왔다 갔다 재판을 받게 하고 뭐 나중에 다시 살고 나온 뒤에 이 사람을 잡아야 든지 이렇게 하지. 이렇게 부부간에 근거도 없는 일로 가지고 자기들끼리 공작한 걸 가지고, 그 공작도 누가 합니까? 5.18 가산점을 받은 판사들이 구속영장을 마구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발행하는 이런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이런 한국 사법부를 눈앞에 두고 부부를 둘 다 구속을 시켰어요. 김건희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한국 사회가 점점 도덕성만 잃어가는 게 아니고 인간이 사는 그런 사회가 아닌 악질적이고 아주 잔악한 사회가 되어버렸다. 이재명은 재판을 5개나 받은 범죄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는 언론조차 없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근거 있는 증거는 없고, 술집 접대보다 결혼을 여러 번 했다, 마다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때처럼 비아그라 먹고 롯데 호텔에서 비서와 뒹굴고 있었다라는 이런 식의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이런 실정을 바라볼 때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정말로 다이너마이트를 지금 대통령 집무실에 던지고 싶을 거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심정을 호소합니다. 왜 그런 심정을 호소하냐? 이게 통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써먹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통하기 때문에 써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이것은 얼치기이면서 남을 속이기를 좋아하는 전라도 사람들을 앞세워서 이재명, 박은정, 조국 이런 부부들, 최강욱 등등이 그 지금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라도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범죄자, 경상도 범죄자들이 지금 전라도 사람들을 앞세워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런데 이런 범죄자들의 가짜뉴스와 거짓선동 그리고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하면은 국가와 민족의 미래는 없다, 이 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강의를 하는 겁니다. 범죄자는 범죄적 발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번 사면복권에 보세요. 모든 게 사면복권이라는 것은 정치 행위로서 국민들이 생각할 때 올바른 정치 행위를 했지만 헌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감옥 살이를 한 사람들, 정치는 법을 뛰어넘는 거니까 할 수 없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치 행위를 한
그 정치인에 대해서 사면 복권하는 거지. 대법원에서까지 유죄로 인정받은 사람을 사면 복권시키라 하는 그것이 사면 복권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는 뒤에서 그 국민 속이기, 남을 속이기를 좋아하는 전라도 사람을 앞세워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국가와 민족은 눈앞에 없고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자꾸 그런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언론과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속으니까 속이고 감추고 거짓 선동하기에 바쁘다 이겁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하고 있는 모든 기사는 전부 다 거짓입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 중에 하나도 옳은 거를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미국에 협상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한국에서 발표한 거와 미국에서 발표하는 게 언제나 반대입니다. 그럼 누군가 한 사람이 거짓말 시킬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미국이 왜 거짓말 시키겠어요? 틀림없이 한국이 거짓말을 시키지. 그러니까 이런 거짓에 대해서 국민들이 떨쳐 일어나지 못한다면은 범죄자, 경상도 범죄자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히 물어봅시다. 트럼프는 한국의 자유우파의 편을 듭니까? 아니면은 공산자파의 편을 듭니까? 북두시민혁명군이 엄밀하게만 하면 트럼프는 자유우파의 편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에요. 미국 국가와 미국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지 한국의 자유우파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와 이재명이 싸워야 하는데 싸울 진실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트럼프가 마음 놓고 미국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자유우파와 국민들이 부안해동하고 사람 속이기를 좋아하는 전라도를 앞세운 경상도 범죄자 일당 이재명과 조국, 박은정 부부 등등을 처단해내고 한국을 정상화시켜가지고 트럼프와 정치협상, 경제협상을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자유우파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과 싸울 것을 선언하고 지금 당장부터 이재명과 싸울 것을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트럼프가 자유우파를 편든다 이게 아니고 트럼프가 이재명이라는 정통성 없는 아동 강간 살해 의심자를 얕보고 한국을 통째로 들어먹으려고 하고 있다. 일제 임진왜란 시기 일본이 한국을 침범할 때처럼 한국을 얕잡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트럼프하고도 협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당당한 태도를 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범죄자 이재명에 의해서 우리 지금 한국은 트럼프에게 농락당하고 있다. 얼마나 천불이 납니까? 국민 여러분 천불이 안 납니까 이게? 관세 15%가 뭐예요? 일본이 15%면 우리는 한 7%, GDP생에서 7%나 한 10% 정도 해야 돼요. 완전히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트럼프가 보이고 있다. 왜? 도덕성이 없고 정통성이 없고 거짓말을 시키는 이재명이를 얕잡아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먼저 이재명을 처단시키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 협상 대표가 아니다. 우리가 진정한 대표를 뽑아서 트럼프와
정정당당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정의의 편에 서서 이 한국을 바로 잡아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